안녕하세요. 정혜래 가업승계 정선입니다. 오늘은 저희 정혜래 가업승계 연구소의 3본부 정하림 본부장님을 모시고 최근에 컨설팅했던 사례, 고객님이 굉장히 만족해 하셔서 그것을 좀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쭙고자 이렇게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최근에 네네. 그 대표님께서 기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그때그때 도움을 받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전문가를 찾기도 어렵고, 그렇죠. 예, 그 분야별로 또 전문가가 많은데 어떤 전문가가 나한테 맞을 줄도 모르고 네. 또 그때마다 또 전문가를 찾아서 도움을 받자니 비용도 또 만만치 않을 것 같고 네.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의뢰하신 대표님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대표님들 다 같은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그걸 것 같습니다. 그 세무사, 노무사 따로따로는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정확한 서비스를 그분들이 어느 정도 렌지 내에서 설명을 해주시는지 그런 부분들은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저희는 이제 기업 돌봄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미팅을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만족해 하시면서 그래서 오늘은 그 사례를 가지고 제가 1차 때 찾아뵙고 어떤 자료를 썼는지 그 내용들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한번 설명드리려고요. 아, 네. 오늘은 실제 상담하셨던 네, 거를 좀 맞습니다. 보여주시게요. 아, 네네네. 네네. 그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팅은 3주 전에 미팅을 했습니다. 대표님하고 미팅을 했고, 저희하고 계약하게 된 거는 딱 세 번째 이제 계약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 미팅에서는 사실은 이 정관이 뭐예요? 하면서 이렇게 여쭤보시는 컨셉으로 갖다가 만났습니다. 저희들도 뭐 다 아시겠지만 정관이라는 부분들 설명만 해드리고 끝나는 자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서 설명을 드리는 와중에 어, 이런 부분도 그러면 서비스를 해주시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합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도대체 서비스가 어느 정도 범위냐 이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2차 때 저희들이 이런 그 범위로 이런 서비스를 합니다 하고 설명을 드렸더니 바로 흔쾌히 그냥 계약합시다 이렇게 된 케이스죠. 네,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냥 정관에 대해서 네네. 문의를 하신 단순한 상담 어떻게 보면 네네. 그런 건이었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본부장님이 어떤 서비스를 해드린다고 말씀을 하셨길래 음, 대표님께서 흔쾌히 네네. 이렇게 한 가족으로 또 네. 계약사가 되셨는지 좀 그게 궁금하네요. 네. 그 컨설턴트로는 제가 2014년도부터 일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스토리를 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동안 그 서비스를 하나하나 이렇게 모아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서비스 드리는 게 거의 한 30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30가지 정도.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갖다가 일명묘연하게 이렇게 그 그림으로 한번 인포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아, 또 우리 본부장님 또 인포그래픽 전문이셔서 예. 아무래도 말로 하는 것보다 대표님이 눈에 네네. 확 들어왔겠네요. 네, 저도 맞습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도대체 우리 정혜대 가업승계에서 우리 3본부는 어떤 서비스를 이렇게 30여 가지나 해주시는지 좀 보여주세요. 네네. 네. 일단 빵빵 코퍼레이션이라고 일단 요 기업의 명칭을 그 오픈하면 안 되니까 네. 이건 양해 부탁드리고요. 처음 찾아뵙고 뭐 작년도 세법 개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법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얘기들을 갖다가 쭉 스토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이제 고민 사항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요 조세 정책이나 요 부분을 중점적으로 또 말씀을 드렸죠. 네, 말씀 네. 중에 죄송한데 아까 첫 페이지에서 네네. 본부장님 20년 지난 세법은 왜 보여주신 거죠? 아, 요거는 네, 이미 지난 건데 그 필요가 있어서 보여줬을 것 같은데 왜 그렇죠. 우리가 지난 거를 예. 알고 있어야 될까요? 아무래도 정관을 설명드리다 보니까 이 배수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바뀐 내용, 2배수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먼저 집어넣습니다. 아, 예, 예.
20년도에 세법 개정안되면서 네네. 대표 이사님들의 어떤 퇴직금 배수 규정 그렇죠. 변경된 것도 한번 체크해 드리고. 네네. 네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세 부분의 이야기만 가지고 끝난 것은 아니었고요. 이 뒷부분에 서비스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대표님들은 매출이나 전략, 인재 부분들은 많이 알고 있는 분야들이시고 아무래도 리스크나 자금 평가 부분들은 또 저희 컨설턴트가 많이 아는 분야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를 해드렸고요. 저희 회사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정엘의 가업승계 연구소도 어필을 했죠. 네. 아무래도 찾아보면서 회사에 대한 이미지부터 저희들이 구축하는 게 아무래도 그 큰 주제가 아닐까 싶어서 그렇게 인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절세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주 우스운 얘기로 그 청첩장이나 부고장도 1년에 몇 장까지 적용이 되는지도 모르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당연히 이제 정관에 대해서 여쭤보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감사나 주주 구성이나 양도 제한이나 이런 부분들 설명을 드렸고요. 설명드리면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제 몇 조 몇 항에 있는 거다라는 거를 꼭 알려드리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상법 조항이나 이런 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게 세금 쪽으로 그 조금이라도 절세가 될 수 있는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관 내용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요. 물론 기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자금은 늘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그 회사도 내년에는 이제 자금이 좀 필요한 회사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당연히 여기는 연구전담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정부 출연금이나 이런 R&D 자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벌써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한 3개, 4개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재무 이격도나 아니면 재무 비율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평가 보고서를 만들어간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죠. 기업의 현황이나 여기 보시면은 화면에는 잘 보일지 모르겠으나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의 업력부터 차근차근 대표님 머릿속에는 그냥 대략적인 근래 3년 정도만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의 이 업력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얼마큼의 매출 성장률을 이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그냥 짚어만 드리는 자리지, 제가 분석하고 하던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1차 부분은. 대표님들이 이것만 보셔도 그동안 사업해 오시면서 어떤 히스토리가 이렇게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설립 때부터 지금 다 네. 그래프로 쭉 만들어 주신 게 거기에 네. 뭐 매출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넣어 주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대부분 적어 보시면 예전에부터 쭉 해온. 살짝 네. 그 감성을 터치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서 대표님도 한번 정리도 하시는 시간이 네네.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재무 비율 안쪽에서 보면은 동종업계하고 좀 비교를 해봤어요. 보면은 산업 평균값하고 동종업계 대비 예를 들어서 영업의 수익이 다른 곳에서는 1.3% 정도 나고 있는데 여기는 0.1% 나고 있다. 동정업계 평균은 1.3%인데 네네. 우리 회사가 굉장히 낮은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대표님들이 부분들을 이런 세부적인 거는 모르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대표님들이 거의 태반이세요. 그러니까 외부의 전문가들 시선이 어떤지는 이렇게 하나씩 디테일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많이 바뀌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거는 이제 은행이 보는 시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은행이 보는 시선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을 해도 될까요? 왜냐면 우리 대표님들이 그거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네. 일반인이 보는 또 그 회사에 대한 관점이 있고, 네네. 그리고 또 우리 차입을 해주는 은행에서 보는 시선이 있는데, 그거를 알아야 우리가 자금이 필요할 때 그렇죠. 제대로 받을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보는 시선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또 그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니까 그냥 바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 부분에 대한 비율들을 분석을 좀 해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비유동자산 부분에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이 정도 매출이 일어나시고 업력이 이 정도 되신다면 부동산을 이제 구입할 시기가 되셨어요. 막상 가보니까 창고도 한 6개 동 쓰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동산 부분을 신경을 쓰지 않으실까 했더니 역시 대표님 생각도 그러시더라고요. 월세 내는 게 아깝기는 하죠. 6개 동을 임대로. 네네, 네네. 아,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저하고 대표님하고 이제 컨셉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맞아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이죠. 보통 컨설턴트들이 많이 대표님들하고 접근해서 만나는 부분들이 현재 그 가치 평가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세법상 같이. 그렇죠. 네. 예. 여기는 한 5만 원 정도로 형성이 돼 있는데 그래도 뭐 이렇든 저렇든 10배가 뛰었다라는 부분에 5천 대해서 원인데 지금 그렇죠. 49,000원이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슬 주식에 대한 필요성, 그러니까 자녀분들한테 좀 이거 옮길까 하는 것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연스럽게 1차 때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디테일한 부분은 저희는 거의 그 깊이는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세무조정계산서라는 거를 받아야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페이퍼워크를 통해서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세무조정계산서는 저희들이 받아서 2차 때 다시 가가지고 설명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 당연히 주식평가 조서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사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노안이 와서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정량적인 분석. 예, 이것도 요약을 해서 한번 가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 뭐냐면 자금을 받으실 때 그 분석하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세무진단 부분은 당연히 현재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현재 가치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네, 청산시 세금. 현재 대표님이 이 정도 읽고 오셨는데 갑자기 또 청산을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바로 전쟁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망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청산시는 이 정도의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네. 청산시 지금 세금, 이 회사가 청산을 지금 시점에서 한다? 네네. 그러면은 대략 세금이 네, 저희들이 평가한 거는 12억 3천 정도? 그 정도. 13억 네. 3천. 예, 예. 네, 그 정도. 대표님이 좀 놀라셨겠어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컨설턴트들도 분명히 얘기를 했었을 텐데, 그러니까 자세하게 안 들으신 거죠. 그냥 지나가는 자료로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그리고 여기는 이제 조세 특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업체더라고요. 예. 대개 보면 조세 특례라는 부분들을 뭐 연구소 부분으로 많이 받고는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로소득증대에 대한 세액공제 때. 네. 해당이 되는데 안 받고 네, 계셨나요? 모르고 계셨어요. 그리고 특히 여기는 제조업이었는데 네. 여기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도 있었는데 그것도 안 받고 계셨어요. 이게요, 본부장님 세액공제 종류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기장해주시는 세무사님이 이 부분까지 챙기기는 당연히 어려우실 거고요. 맞습니다. 이걸 회사에서 누군가는 챙겨야 되는데 네. 저거 챙길 직원을 또 따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거기다 담당 직원도 그 부분에는 문외한이죠. 네네. 그렇죠. 또 전문가를 또 데려다가 또 하자니 그 인건비가 더 들 거고. 그렇죠. 저런 거를 우리 기업들 보면 체크를 해주셨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이 일도 어떻게 보면 영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컨설팅 계약을 또 맺어야 되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디테일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진짜 그 많은 컨설턴트 중에서 나한테 제대로 된 도움을 주는 사람을 대표님들은 네네. 선택을 하시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영업은 많이 하시더라고요. 경쟁 네. 청구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드렸더니 하면서 그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본부장님 만나서 대표님 좀 돈 좀 챙기셨겠네요. 네, 일단 뭐 액면
액면가로 받으신 것만 해도 7, 8천 정도는 세이브 되셨죠? 아, 네, 지금 방송 보시는 대표님들이 이런 중요한 정보를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내가 당연히 받을 건데 네, 몰라서 못 받은 건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취득형 권리라고 하죠. 네, 예, 모르면 못 받고 아는 네, 사람만 받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취득을 해야지만 받는다. 네, 예, 맞습니다. 네. 뭐 신용 등급이나 신용 대출 부분에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물론 여기도 제조업이다 보니까 약간의 가직업은 좀 있으셨거든요. 예. 근데 첫날 가서 그 마음의 문을 연다라는 거는 쉽지는 않죠. 약간이라는 수준을 어느 정도 규모 대비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대표님의 기준에 약간인 예, 거죠. 네, 저희가 봤을 때는 약간은 네, 아니었습니다. 네. 예. 그게 맞는 말씀이 어떤 대표님들은 뭐 1억인데도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네. 있고 뭐 10억 가까운데도 그 많은지를 모르는 대표님들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약간이라고 하셔서 음. 어느 정도 수준인가 싶어서 여쭙고요. 저희들도 보면은 이제 대표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나한테는 이거는 별로 안 아픈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 대표님들도 계신 반면에 아주 작고 문제가 생길 것 같다면 거길 또 빨리빨리 고치려고 하는 대표님들도 계세요. 근데 네. 저는 후자 대표님이 더 낫다라고 봐요. 네. 그렇겠죠. 근데 예. 가지급금이 문제가 많다는 거는 요새는 그래도 인지를 좀 하시는 거는 같아요. 네네. 문제는 이제 많은 유튜브 영상에도 가지급금 해결 방안하고서 그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그런 종류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정도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대표님 입장에서는 그거는 모르는 바가 아니잖아요. 이게 리스크가 있다는 거는. 네. 근데 나한테 맞는 솔루션 그리고 뭐 공통적인 거죠. 내 돈 갖다가 갚으면 끝인데 네. 예, 그게 아니라 가능하면 적은 비용으로 맞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건데 네. 예, 본부장님 지금 가지급금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있네요. 네네. 이 자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당연히 이제 문제점에는 매년 결산할 때 법인세가 증가한다라는 부분들이 있겠죠. 또 가지급금에 대한 위험 증폭은 당연히 위험한 부분이겠죠. 또 하나 대표님의 소득에 대해서 계속 가지급금이 늘어남에 따라 소득세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이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세무 대리인들이 거의 보면은 이제 보너스를 그대로 그냥 올리시는 거죠, 계속. 그러면은 당연히 종합소득세 과세되는 거는 당연한 이치고. 보너스를 올린다는 게 네. 보너스 받는다는 게 아니죠. 그렇죠. 사실 보너스를 가지급금을 보너스 네, 그 상여금 형식으로 상여금 해서 형식으로 그냥 덮는 거죠. 대표님들은 그거 자체도 인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모르시는 대표님들 계시는 게 세금만 진짜, 내시고 예, 너무 답답해서 예. 대표님 이거 보나마나 저기 세무조정계산서 안에서 이렇게 보너스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난 받은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영상 보시는 대표님들 가지급금이 있으시면은 그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다 대표님들 소득으로 잡아서 세금을 내고 계신 건데 모르시는 거죠. 그렇죠. 네. 또 이제 사실 상속세도 증가하지 않습니까? 뭐 증여세도 증가하고 소득세 증가하고 각종 세금은 증가하면 증가할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두 네. 가지가 아니라 지금 뭐 언뜻 봐도 지금 예. 10가지가 되는데요. 네, 네, 맞죠. 네. 그리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업무상에 이게 횡령이나 배임이 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리스크한 거죠. 네. 제가 아무래도 이제 시간 관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으로 그냥 간단하게 넘기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참고적으로 요거는 다 일일이 제가 만든 겁니다. 한 땀 한 땀 만든 거니까요. 저작권은 다 저한테 있습니다. 자사주나 이런 취득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공개를 했어요. 인터넷으로도 검색하다 보면 이런 그림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메이드 인 정아림이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임원으로서 그리고 주주로서의 권리나 또는 세금 부분을 갖다 그림으로 나타냈어요. 뭐 하얀 부분이 세금이라고 했을 때 아직은 가장 저렴한 게 보시면 퇴직소득세, 그렇죠? 자사주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본부장님 너무 빨리 지나가지 마시고 아까 네. 그것도 잠깐 보여주세요. 다들 관심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세요? 세금이 지금 네. 딱 저기 하얀 게 세금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가지급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꺼내갔으니까. 예, 그냥 다 세금. 네. 물론 예전에는 이게 사실은 6.9%로 내시다가 이제야 4.6%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거 상당하죠. 이거 리스크는 네. 복리로 굴러갑니다. 네. 결국은 이제 저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골고루 활용을 했을 때가 절세 효과가 클 그렇죠.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아마 대표님들 그림 보시면서 이해가 금방 가실 것 같네요. 네. 뭐 그래서 뭐 급여 배당 퇴직금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렇게 고민하는 대표님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10년 후에 좀 더 부와 명예를 좀 가지시고 여유롭게 사시는 대표님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사진으로 그냥 이렇게 보여드렸던 거고요. 요 그림은 제가 꼭 말씀드려요. 요 위에 회색과 아래 회색이 어디가 좀 진하게 보이세요? 위에가 조금 더 진한데요? 제가 요 테두리만 가려볼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보세요. 어머, 똑같네. 네,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대표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뭐 바꾼 게 아니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나와 있는 거니까 예, 위의 색깔과 아래의 색깔은 동일하였으나 보는 관점, 즉 전문가가 보는 거하고요, 대표님이 보는 거하고 요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대표님이 그 선택을 하셨을 때 그 책임에 대해서는 크게 와닿죠. 그래서 이거를 꼭 말씀을 드립니다. 네. 리스크 관리할 때 사실 첫 번째 문제가 이제 세무조사 들어오면은 차명 주식부터 분할하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차명 주식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렸고요. 요 그림으로 본다면 대표님하고 사모님 옆에 이 까만 사람들은 모두 특수관계인입니다. 아, 네, 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 그렇죠. 많네요. 그럼요. 저희도 이 특수관계인 공부를 많이 하는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렇게 그려주시니까 이게 한눈에 이해가 금방 가네요. 네, 여기다가 다 넣어놨습니다. 배우자, 형제, 네. 뭐 자매, 아버지, 조부모님, 네, 요 까만 부분 이런 거는 저희들이 다 공개해서 예, 드릴 수 네. 있어요. 제가 지난번 다른 유튜브 영상 보니까 이 특수관계인은 너무 어려워서 세무사 중에서도 특수관계만 전문적으로 하는 세무사가 따로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본부장님은 뭐 이거를 한눈에 그냥 딱 정리를 해주셨네요. 그래서 대표님들한테 말씀드릴 때 저는 이걸 가지고 가서 요 밑에다 숫자를 적습니다. 네. 이분한테 몇 주가 계세요? 몇 주, 몇 주 이렇게 그려 놓으면 대표님도 정립이 되시더라고요. 네. 저 많은 세무사님들하고 같이 일해봤는데 세무사님들이 이거 굉장히 헷갈려해요. 네. 저희 주시도 할 때 이거 특수관계인 아닌가요? 그러면 이제 긴가민가 또 다시 계산을 하는데 네.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주주 구성 전략이나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 이거 굉장히 네. 중요하죠. 요새 이거 문의 많이 들어오는데 네네. 과거처럼 대표님들이 혼자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도 아세요. 네네. 그러면 분산을 어떻게 하냐? 음.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이게 나중에 네. 세금 이슈에서 조금이라도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 이렇든 저렇든 상속이 일어나면 또 지분 재설계 전략 부분들을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1차에 미팅하는 내용들로 구성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세법도 사라지는 세법을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점점 세법들은 사라지고 있으니까 이 시점에서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고요. 사라지는 이유는 세금 많이 걷으라고. 단순합니다. 네. 국가도 먹고 살아야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세금은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세금들 상속세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퇴직소득세가 개정됐던 내용들 설명을 드리면서 준비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법인 자산 개정을 활용하는 재원 마련 부분도 살짝 설명을 드려요. ISO나 기업 인증도 저희들이 관리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여기는 ISO는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향후 준비해야 될 사항들은 어떤 건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체크를 해드렸죠. 근데 이걸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게 있는지를. 있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대표님들이 사업하기도 너무 바쁘시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연구소가 있었으니까 벤처나 이노비즈 이쪽으로 가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뭐 당연히 연구소 부분 있는 부분 이렇게 됩니다 하고 말씀드렸고
디테일한 부분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면서 말씀드리는데 법정 의무 교육. 네, 요즘 네. 이거 안 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네.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들 말씀드렸더니 그거 보험회사에서 와가지고 이거 얘기해 주던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 보험회사에서 설명보다 저희는 이 온라인으로도 교육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리고 직무발명제도 여기는 제조업이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핵심 인력 성과 보상제라는 국가에서 이제 시행하고 있는 부분도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이 노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예민한 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대표님이 그냥 막 넘어가시는 대표님들도 계신데 한번 이렇게 부딪혀 보신 대표님들은 회사 접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많이 봤어요. 네, 네. 그러다 믿었던 보니까 직원들한테.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요 현금이 오갈 때는 아무런 문제 없거든요. 요 사진처럼 요 인연의 고리가 딱 끊어지면 그때 생기는 게 노무가 태반이더라고요. 인연의 고리. 예, 맞습니다. 퇴사와 동시에 맞습니다. 다닐 때는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퇴사하고 나서 문제가 맞습니다. 항상 발생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대한 위반했을 때 벌칙 조항들을 쭉 보여드렸더니 아이고 이거 조심해야겠네 하면서 그때 조금 느끼시더라고요. 사실 이 일이 터져야지나 그 급한 거를 아시는 거는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임금 대장이나 이런 부분 분석 부분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홈페이지 제작이나 이 부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이거는 또 본부장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 그렇죠. 것 네, 같습니다. 끼워 넣은 겁니다. 네. 저희 정혜래 가업승계 홈페이지도 우리 본부장님이 도와주셨는데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정부 지원 자금 전략 부분들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3년 이내 기업에서 7년까지 그리고 7년 이후에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있는지 여부들을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요즘 이제 이슈로 나오고 있는 게 인건비 지원 그 네. 프로그램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고용 유지를 위해서 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최대 지원금이 상당하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모레 이제 노무 체크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바로 법인으로 어느 정도 지원금이 들어가면 대표님 이제 스스로 피부로 느끼실 것 같아요. 대표님들은 법인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고맙다고 말씀하세요. 당연히 그렇죠. 예. 네. 저도 조건을 겁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저기 피자 한 판이라도 그러면 바로바로 콜 하세요. 네. 네. 피자 또 몇 천만 원 찾아드리고 피자 한 판. 네. 아니 근데 사실 그 인연이라는 게 참 소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것보다는 수치성으로는 말씀을 드리되 절대 저는 뭐 크게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네. 예. 특허권에 대한 부분들도 요즘 이슈가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자본화나 이런 거 잘못하셔가지고 문제가 터지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대표님들 많으시더라고요. 네. 저희 그 정혜래 가업승계에서도 이 특허 부분에 대해서는 특화되어 있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연락 저희는 주시면. 또 저희 파트너사인 중기 이코노미에 아예 네. 이거 대응하는 팀이 따로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또 영상 보시면서 특허 자본화 했다가 문제가 되신 회사들은 네. 또 연락 주시면은 저희 회사에서 또 도움을 드릴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짬짬이 저희들이 광고가 조금 들어갑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M&A나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M&A 그 중기 이코노미 지원단 안에 M&A 지원 팀이 있거든요. 그것도 또 광고 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사실 경영 위기나 진단과 대응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수익성의 위기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표님들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그런 거는 저희하고 앞으로 인연 맺어 가시면서 천천히 같이 고민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마음이 조금 돌아서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이런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들은 수년간 노력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대표님들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그 데이터를 갖다가 인포메이션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요람에서 무덤까지 청산까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야? 안 하는 게 뭐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게요. 안 하는 게 뭐죠? 네. 무슨 그래서 안 하는 거는 딱 한마디 그 말씀을 드렸어요. 안 하는 거는 그 대표님하고 싸우는 거는 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네. 근데 저희 이제 보시는 독자분들께서 네네. 아니 저렇게 많은 거를 네네. 어떻게 한다는 거죠? 말로만 해준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러실 그렇게, 수도 있을 것 아, 예. 같은데요, 본부장님. 먼저 저희 조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이미 컨설팅을 한 16만 건 했습니다. 그리고 업력으로 보자면 10년이 됐고요. 떡볶이 장사를 해도 10년을 해야지 도가 튼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저희 전문가들이 이미 배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컨설턴트들이 벌써 800명 정도가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는 당연히 할 수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대표님들도 네. 러브콜을 해주시죠. 예, 그리고 또 800명 컨설턴트 중에서도 또 특화된 우리 또 그럼요. 특수부대가 정혜래 가업성계 연구소 그럼요. 우리 연구원님들. 네. 예, 중기 이코노미에 어떻게 보면은 최고 그 브레인들이 모인 부분이 저희 연구소 직원들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도움 드리는 서비스에 대한 부분, 그리고 대표가 알고 싶은 기업의 세무 이슈들을 한번 쭉 말씀드렸고요. 요 말씀을 꼭 드렸습니다. 저희가 훌륭한 선수는 될 수 없어도 코칭 스텝으로 열심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1차 미팅을 했을 때 요걸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세무조정 계산서 주시고요. 2차로 바로 잡았죠. 네. 그러니까 1차 상담에서는 좀 그 회사의 대략적인 외부에 네, 나와 있는 맞습니다. 자료 갖고서 좀 진단도 좀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대표님이 얻을 수 있는 취득형 권리, 네. 그리고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안내, 뭐 네네. 요런 거를 주로 해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약간은 좀 두리뭉실할 수도 있지만 대표님은 그래? 이만큼의 서비스가 과연 될까?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제가 2차 때 보고서를 드리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더니 흔쾌히 오케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2차 미팅 때는 이제 네네. 어떤 내용이 진행이 되나요? 내용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지금 이 방송 관계상 저희들이 요거는 1차 때 했던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2차 네. 때 이제 보고서 형식으로 보여드리는 그 프레젠테이션은 2차 때 제가 다시 한번 영상으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2차에는 1차에 대략 보여드렸다면 그 회사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그렇죠. 또 그 아까 그 많은 서비스 중에서 우리 회사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맞습니다. 서비스 이런 내용이 들어갈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2차 미팅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네. 다음 영상에 또 그 내용을 보시려면은 또 저희 알림 설정 해주시면 네, 보실 수 있고요. 본부장님 저는 궁금한 게 네네. 앞에 너무 빨리 지나가서 어쨌든 우리 정혜래 가업성계 연구소와 함께 하신다면 네네. 우리 대표님들이 서비스를 서비스 범위 네네. 네, 요런 거 좀 한번 다시 요약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요 내용 중에는 있었는데요. 단순하게 그냥 몇 가지만 찝어 드릴게요. 일단 대표님이 그 기업의 여기 요거는 이제 업무 실행 일정이고요. 첫 번째 제도 정비부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제도 정비 안에서는 법무적인 이슈, 노무적인, 세무적인, 회계, 그리고 자금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지급금 해결하는 부분들은 있으면 저것도 해결을 하고 당연하죠. 네, 없으면은 그냥 넘어가고 네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이제 자금을 어떻게 받으실 수 있는지 저건 다 해당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금 이게 부분은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 재원을 마련하기 이거는 이제 상속을 할 때 자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금 출처 조사에서 좀 편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명의신탁이 요즘은 많이 사라지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도 준비를 안 한 대표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명의신탁 부분하고 차명 주식을 다시 가져오는 부분들, 그리고 지분은 어떻게 승계를 해야 되는지 여부, 그리고 가업 승계의 부분들에서 상속공제로 갈지 아니면 특례 쪽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주식을 움직이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10년 후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많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부분,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M&A까지 네, 그런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죠. 네. 네. 진짜 어떻게 보면 기업의 A부터 Z까지 네. 네, 다 포괄적으로 네네. 네, 대표님들이 필요하실 때마다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충분히 네네. 전달을 해서 아마 대표님 만족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네. 현재도 진행형에 있고요. 그리고 대표님한테 이렇게 농담식으로 말씀드렸어요. 자주 올 수 있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마음이 내키는 만큼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마지막에 제가 협박성 멘트를. 네. 네. 대표님은 또 그만큼 믿어주시더라고요. 네. 이제부터 2년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저희들이 서비스를 어떻게 해드리냐에 따라서 또 그 2년의 길이는 길어질 수 있겠죠. 네. 네네. 그리고 본부장님 또 궁금한 게 아까 네네. 이런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을 하는데 그만한 네네. 인력이나 조직이 회사에 있습니다. 있다는 거를 알려주셔야죠. 네. 당연하죠. 네. 조직 안에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 그 세무사, 네. 예, 노무사, 감정평가사, 그리고 상표권들 하는, 특허를 만들어주는 분들, 그리고 변호사분들까지.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자들은 다 모여 계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한 건물 내에 거의 다 있고요. 그리고 저희 9층 건물에서, 9층은 저희 정혜래 가업승계연구소에서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이제 8층 밑에 다 계세요. 네. 아까 그 회사 조직도 있지 않았나요? 조직도, 예. 앞쪽에 있었죠? 네네. 예, 다시 한번 실제 조직이 보여드리려면, 그렇게 네네. 회사 내에 네, 다 조직 다 보유를 하고 있다는 보유하고 거를 좀 있습니다. 보여드려야 안심을 하실 것 예, 같아요. 다시 한번 저희는 회원사는 요만큼, 그리고 16만 네. 건 아까 말씀드렸던 컨설팅이 부분이고요. 16만 건. 네네. 네. 그리고 현재 컨설턴트들과 저희들 전문 자격사들, 자격사들, 연구원들, 지원실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중요한 게 이게 너무 하얗게 나와서 이게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네, 말씀으로 네. 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센터는 9개 센터, 미래 전략센터, 그리고 ICT 전략센터, 가업 승계센터, 그리고 M&A 센터, 출구 전략센터, 주식 전략센터, 부동산 전략센터, 기업 자금센터, 제휴센터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저희가 네. 이렇게 기업 컨설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네. 저희 영상 보시고 많이 상담을 의뢰하시잖아요. 근데 또 네네. 일부 세무사님들은 세무사도 아니면서 절세에 관한 걸 하네 막 네. 이렇게 또 그런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컨설턴트 분들은 대표님 입장에서 저런 전문가들을 초이스해서 그렇죠. 가장 회사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의 각 분야별로 코디네이팅 그렇죠. 한다고 보면 되겠죠. 회사하고 연결을 해서 예. 저희도 세무사만 해도 한 10분이 넘잖아요. 그럼요. 그 중에서 또 우리 회사랑 맞는 세무사님 따로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저는 대표님들한테 또 이런 말씀도 드려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세무사가 낫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대표님 성향은 제가 더 잘 알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세무사분들하고도 미팅을 할 때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저희 세무사님들이 저희한테 초이스를 당하는 그렇죠. 입장이시죠. 네. 예. 각 분야가 있고 장단점이 네. 있기 때문에 그럼요. 대표님들은 그만큼 나한테 도움 줄 만한 세무사를 또 우리 전문가들이 초이스해서 우리 회사에 도움을 준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정아림 본부장님이 1차 미팅 가서 실제 했던 것을 그 자료를 그대로 지금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뭐 화면이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네네. 뭐 하나하나의 그런 내용보다는 어쨌든 대표님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네네. 또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 좀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또 저희 시청자분들 반은 또 컨설턴트예요. 네, 그래서 저도 그 걱정이 되는 게 그런 거예요. 많은 컨설턴트 분들이 이 화면을 볼 텐데 저는 이 화면에 데뷔하는 게 오늘 처음이란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속으로는 무척 떨리고 그래요. 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제가 하는 일 그냥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같이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 보시면서 또 이런 우리 정아림 본부장님처럼 정말 대표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이익을 찾아드리는 컨설팅을 받고 싶다면 영상 하단에 상담 신청 남기시면서 정아림 본부장님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영상 보시는 컨설턴트 분들 중에서 와, 정말 저런 분한테 가서 좀 배워보고 싶다. 같이 네네. 일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또 연락 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와서 배울 수 있나요? 당연하죠. 네, 오픈돼 있고요. 네. 그리고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네. 좀 입사가 까다롭지 않나요? 뭐 제가 봤을 때는 말씀 잘 하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성만 되신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네, 맞습니다. 공부는 하면 되는데 가르쳐 주면 그럼요. 되고, 근데 인성은 참 정말 회사를 위해서 더 이익을 줄 것이냐, 본인이 네네. 더 이익을 많이 가져갈 것이냐, 이게 컨설턴트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네, 우리 컨설턴트 분들도 좀 지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영상 링크에 따로 링크가 있으니까 지원해 주시고 꼭 저희가 본부장님이 네 분이 계시기 때문에 네네. 네, 오늘 영상 보시고 정아림 본부장님한테 배우고 싶다 하시면은 전화하실 때 말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부장님 오늘 장시간 감사드리고요. 네. 2차, 3차 미팅까지 이제 네네. 계속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꼭 알림 설정하시고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